움콘도 왜 시즈웨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군사적 역사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NK라는 약칭으로도 알려진 움콘도웨, 시즈웨로 민족의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에 아프리카 민족회의 무장 군사 조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움콘도 왜 시즈웨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초기에는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무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싸우던 ANC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죠. 넬슨 만델라는 NK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며 그는 이 조직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맞서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움콘도 왜 시즈웨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후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움콘도 왜 시즈웨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장 저항을 전개한 중요한 조직이었으며 그 활동과 영향력은 국가와 세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자면 NK는 1961년 12월 16일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와 공산당이 공동으로 창립한 군사조직입니다. 창설 이후 NK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군사 및 인프라 목표를 공격하며 무력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창설 배경 움콘도 왜 시즈웨는 당시 넬슨 만델라와 조 슬로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평화적 저항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들은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동안 ANC가 주도했던 비폭력적 저항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통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만델라는 무장투쟁을 결코 폭력적 성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NK의 초기 작전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 방식 NK의 주요 전략은 사보타주 작전이었습니다. 인프라 시설이나 정부 기관을 목표로 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통치 기반을 흔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철도, 전력시설, 통신 시스템과 같은 경제적 군사적 목표들이 주요 타겟이 되었죠. 초기에는 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인명 대상 공격을 했으나 점차 작전의 강도는 강화되었습니다. 중요 사건 리볼로 사보타주 NK의 첫 번째 주요 작전 중 하나로 1961년 12월 16일에 여러 정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해 대규모 사보타주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NK가 공식적으로 무장투쟁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리보니아 재판 1963-1964 넬슨 만델라를 비롯한 ANC 지도자들이 NK의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재판에서 만델라와 다른 지도자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만델라는 27년간 수감되었습니다. 국제 지원 움콘도 왜 시즈웨는 소련과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ANC와 NK를 지원했으며 특히 잠비아와 탄자니아는 주요 군사 훈련 캠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NK의 투쟁이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보여줍니다. 해산 아파르트헤이트가 1990년대 초에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된 후 AN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주류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첫 번째 민주선거가 열렸고 ANC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NK는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고 그 전투원들은 남아프리카 국방군에 통합되었습니다. 움콘도 왜 시즈웨는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기여한 주요 세력 중 하나로 기억되며 그들의 투쟁은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의 말 움콘도 왜 시즈웨 NK의 역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대 정치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활동과 영향력은 단순히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무장 투쟁에 그치지 않고 이후 남아프리카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MK의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MK의 구조와 훈련. 옴콘도 외 시즈웨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주요 지도부는 ANC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 슬로보는 MK의 중요한 사령관 중 한 명이었고 크리스 하니 역시 MK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MK의 전투원들은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서 활동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련, 중국,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앙골라, 탄자니아, 잠비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도 MK의 훈련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훈련은 게릴라 전술, 폭발물 다루기, 사보타주 작전 및 첩보 활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작전. MK는 사보타주, 폭격, 무장 반란 등의 다양한 작전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다음은 MK가 주도한 몇 가지 중요한 작전들입니다. 1961년 폭발물 공격. MK는 1961년 창설 후 바로 사보타주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포트 엘리자베스, 더반 그리고 케이프타운 같은 주요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들은 공공건물과 정부 인프라를 겨냥하여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을 겨냥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76년 소웨토 봉기 후 폭력 강화. 1976년 소웨토 학생 봉기 이후 MK는 무력 투쟁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시기에 MK는 군사적 목표뿐 아니라 아파르트헤이트 경찰과 군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종차별 정책의 유지에 기여하는 구조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1980년대 활동. MK는 1980년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여러 대규모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운동이 국제적으로도 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MK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주요 철도, 전력 공급 시설, 군사기지 등을 목표로 한 작전들이 많았습니다. MK의 이념적 기반. 옴콘도 외 시즈웨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억압에 맞선 투쟁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MK는 단순히 인종 간 평등을 위한 싸움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MK는 공산주의 성향을 강하게 띄었고 ANC 내에서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남아프리카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MK의 관계. 넬슨 만델라는 옴콘도 외 시즈웨의 설립자 중 한 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가 MK의 지도자로 활동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는 1962년 MK의 초기 활동을 주도한 직후 체포되어 리보니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만델라는 MK의 무장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폭력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만델라의 체포 이후 MK는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무장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국제적 반응. 옴콘도 외 시즈웨의 활동은 남아프리카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 영국은 초기에는 MK와 ANC를 공산주의와 연관된 급진적 단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아파르트헤이트의 잔인함이 국제적으로 폭로되면서 MK와 ANC에 대한 지지는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MK는 소련, 중국,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MK의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으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붕괴에 기여했습니다.
NK의 유산.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 NK는 남아프리카 국방군에 통합되었고 많은 NK 전투원들이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남아프리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NK의 전투원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하니와 같은 인물은 ANC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그가 암살된 후 남아프리카 내에서 더 큰 정치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옴콘도 웨시즈웨의 투쟁은 오늘날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